이 부분은 매도인 잘못이 아니라 매수인이 떠안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매수인한테 네가 다 떠안아, 내 입장에서 협상을 해주는 것 같지 않고 이 사람 내 편이 아니구나, 거래가 좀 힘들어질 수도 있죠. 사장님 이거 오늘 안 사시면 팔립니다던데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죠. 건물이라는 게 쉽게 의사결정할 수 있는 금액 단위는 아니잖아요. 오늘은 오랜만에 중개사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얘기하면은 매물을 볼 때 그냥 연면적, 외관, 준공연도 그냥 단순하게 그 건물의 외향적인 부분만 설명을 하다 보면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죠. 고객이 반대로 이걸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얘기할 때 그걸 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건물로 대출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요새 금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금리 대비 얼마 정도의 수익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검토가 돼야겠죠. 그리고 사실 고객마다 금리나 대출 받을 수 있는 어떤 금액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케어를 해줄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너무 매도자 말을 믿어요. 파시는 분들이 얘기해 주는 거를 어느 정도는 내가 정제해서 전달을 해야 되는데, 매도자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고 던지다 보면 단순하게 전달자가 되는 거죠. 임대료에 관한 것들도 실제로 검증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임대료를 부가세에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이거 엄청난 실수죠. 건물에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가서 보면은 건물이 많이 노후돼 있을 수도 있고, 승강기가 제대로 작동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매도인의 말만 듣고 그대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 단순한 전달자 역할이 공인중개사의 역할은 아니거든요. 세 번째는 사실 부동산 가격은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매도인이 얘기하는 호가, 매수인이 얘기하는 희망 가격, 그리고 실제로 주변에 거래되는 거래 가격. 이 세 가지 가격 안에서 조율을 해서 거래를 성사시키는 게 중개사의 역할이에요. 근데 시세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서 고객한테 제안을 하는 거죠. 고객이 이미 어느 정도 정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될 수 있고, 고객들은 얘가 내 편인지 남의 편인지 좀 헷갈린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할 때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대표님 이 부분은 매도인 잘못이 아니라 매수인이 떠안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실상 그 부분이 팩트라고 해도 매수인한테 네가 다 떠안아, 내 입장에서 협상을 해주는 것 같지 않고 매도인 입장에서 일을 봐주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 사람 내 편이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거래가 좀 힘들어질 수도 있죠. 제가 매도인한테 한 번 더 얘기해서 조금 더 양보를 시켜보겠습니다, 이런 어떤 노력이 중요한 거지 팩트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주거용 부동산과 다르게 빌딩은 임대 수익률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보통 이제 건물을 임대 내역을 받다 보면은 건물의 그 관리성 비용으로 나가는 비용들이 있어요. 근데 단순하게 얼마 정도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이걸 브리핑을 하는 거죠. 근데 실상 가서 봤더니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들이 꽤 많이 생기는 거예요. 100만 원, 200만 원만 바뀌어도 수익률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럼 이게 의사결정에도 되게 엄청난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 진짜로 고객들한테 제가 많이 듣는 얘기예요. 너무 푸시를 많이 한다. 사장님 이거 오늘 안 사시면 팔립니다던데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죠. 근데 실제로 그럴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닌 케이스도 많죠. 왜냐하면 건물이라는 게 쉽게 의사결정할 수 있는 금액 단위는 아니잖아요. 진짜로 급매물이에요. 어떤 경쟁 상대가 붙어 있어요. 그럴 때는 당연히 뭔가 이 고객이 검토를 하고 계시니까 이 물건이 계약이 되기 전에 알려드려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매 건마다 사장님 이거 급해요, 저거 급해요, 이거 급해요 하다 보면 그럼 누가 믿겠냐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렇게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 저희는 롱텀 비즈니스입니다. 고객을 한 번 만나고 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너무 빠른 계약에 집착하지 말고 이 고객 하나하나 케어에 집중하다 보면 고객도 얻고 계약도 얻을 수 있습니다. 7번. 이거 진짜로 중요한 건데, 옛날에 배우 이병헌 씨 인터뷰한 걸 제가 좀 인상 깊게 본 적이 있거든요. 이병헌 씨가 되게 연기를 되게 잘하시잖아요. 근데 그 노하우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그 질문을 되게 많이 한대요. 그 감독님한테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한대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 질문을 많이 하면 뭔가 좀 내가 잘 모르는 것 같고 막 예의 어긋날까봐 똑같은 질문 잘 안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 질문을 두려워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그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본인이 스스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해야 돼. 왜냐하면 그 매도인한테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큰 자산을 중개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잠깐의 실수로 큰 자산에 대한 실수가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고객한테는 전 재산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질문을 되게 많이 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소유권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부부가 공동으로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부 공동 자산이면은 두 명이 같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안 되거든요. 나중에 얘기 나오는 건 뭐냐면 남편이 반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당연히 우리가 등기부 등본이라는 걸 보면은 소유자가 두 명이 나와 있으면 그럼 혹시 남편분도 혹시 매각에 동의를 하셨나요?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뭐 얼추 알아서 되겠지라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그 외의 것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이 다 체결이 돼 있는데 가끔 임대료를 안 내는 임차인도 있잖아요. 그 임대료 뭐
당연히 잘 내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은 나중에 막상 계약할 때 돼갖고 임차인이 임대료를 5개월 동안 밀렸는데 그 임대료가 한 5천만 원 정도 돼. 근데 보증금이 1억 정도 되니까 5천만 원 까고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 계약 깨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될 질문들이에요. 8번째, 고객의 니즈 파악을 잘 못해요. 고객들도 사실은 자기가 어떤 투자를 하고 싶은지 잘 몰라요. 분이 정말 원하는 게 자본이득인지 아니면 다달이 나오는 현금 흐름인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나이가 7, 80대인데 이미 은퇴를 하셨어. 근데 다달이 나오는 수입이 없어. 근데 레버리지 이빠이 일으켜서 자본 수익 얻으세요. 근데 이분이 뭔가 관심이 있겠냐고. 이분들은 다달이 나오는 임대료에 더 포커싱이 돼 있지. 10년 뒤에 나한테 들어올 뭐 자본이득에 관심이 있겠냐고요. 엇박자가 자꾸 난다고 하면 나중에는 내가 뭔가 추천을 해도 피드백을 안 할 테고 다른 중개사를 찾아가겠죠. 그리고 언젠가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분명히. 아, 내가 진짜 막 열심히 진행했던 고객인데 딴 데서 뭐 샀대. 고객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 내가 진짜 열심히 보여줘. 왜 딴 데 가서 사냐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왜 계약이 안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9번째, 고객이 뭔가 질문을 했을 때 잘 모르면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거를 바로 처리를 해주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이런 거 같은데요? 근데 막상 아니야. 그러면 그거 어떻게 주워 담으려고 하는 거지? 대표님 그 부분은 혹시 모르니까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고 회신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대부분 그건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완전 전문가 같아. 나 바로 대답했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를 수도 있고 혹시라도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한테는 좀 솔직하게 대표님 이 부분은 제가 좀 정확하게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확인하고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막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어떨까. 그 10번째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 비즈니스는 롱텀 비즈니스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저랑 만난 지 10년이 넘은 고객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하고 제가 10년 넘게 만났지만 거래를 한 거는 재작년하고 올해 총 2건의 계약을 했는데 그 전에 계약을 못하던 8년, 9년의 시간은 그냥 이분하고 관계를 계속 맺어간 거예요. 근데 이분이 다른 물건을 사실 때도 제가 피드백을 드리기도 했고 정말 좋으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이 고객과 한 번의 거래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 2번, 3번, 4번의 거래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단 한 번의 거래에 집착을 하고 당장 이 거래를 하려고 거짓말 그리고 잘 모르는 걸 아는 척하고 어떻게 계약을 했어요. 그럼 이 계약이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은 좀 그 맛보기식으로 좀 빠르게 10가지 정도를 얘기했는데 나중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하면 한번 다뤄볼게요. 제가 얘기한 것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롱텀 비즈니스라는 거. 고객은 돌고 돌아서 결국 나한테 올 거고 그 고객이 만족을 하면 결국엔 또 누군가를 나한테 소개시켜 줄 거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I can feel the blood creeping up from the heathens. Got will, got fight, got pride, got reason. If they wanna go eat, then you know I'm gon' feed them. If you're coming for me